도대체 왜 내가 하는 요리는 맛이 없을까?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. 외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 음식이 맛이 없어집니다. 그러니까 외식을 많이 하면 자꾸 그 음식의 맛에 길들여져서 그 음식 맛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집에서는 외식에서 먹는 음식을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. 뭐 할 수 있긴 하겠죠. 어느 정도 조미료를 쓰기만 하면. 근데 글쎄 한계가 있습니다. 그리고 꼭 그 맛을 추구하게 되거든요. 거기에 딱 맞춰져가지고 그 외식의 입맛에 맞춰서 만들지 않는 음식들은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 밋밋하게 느껴지겠죠.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외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입맛이 외식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 음식은 아무래도 밋밋해서 맛이 없을 수 있다. 그래서 내가 구현했는데도 한계가 있다. 외식은 자주 하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체험을 하는 그런 정도에서 그쳐야 되지 않은가.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을 주식처럼 하는 게 아니라 외식을 정말 필요할 때, 또 뭔가 새로운 체험 경험을 원할 때, 원래 외식이 그런 거잖아요. 그런 거죠. 그 처음에 저 돈가스로 와서 어렸을 때 좀 기억을 해보면 경양식집이라고 했는데 막 가니까 막 고풍스러운 의자 있고 뭐 식탁 있고 그리고 막 되게 서빙해 주시는 분들이 막 정장 같은 거 있고 되게 음악도 클래식 나오고 그건 집에서 절대 맛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분위기잖아요.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음식이 싹 나온단 말이죠.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를 경험한 듯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외식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. 그냥 다 필요 없이 음식만 좋으면 돼. 네, 그래서 배달 음식이라는 게 사실은 더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그 맛에다가 중점을 많이 두기 때문에 이건 사실 경험이라기보다는 그냥 편의성을 추구하는 데서 생겨난 어떤 하나의 음식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하나는 이제 소금의 문제입니다. 간인데요. 간을 사람들이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그 배경에는 아마도 제가 보기엔 그 저염식, 그러니까 짜게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또는 이제 저염식에 대한 다르게 말하면 강박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싱겁게 먹어야 건강한데 이거 이 맛에 맞춰서 먹으려니 좀 짠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 내 입맛에 맞춰서 소금을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. 우리 몸은 소금을 필요로 하죠. 그리고 필요한 만큼 흡수하고 또 필요 없는 만큼 버리거든요. 전혀 문제가 없어요. 대신에 소금을 쓸 때 정제염 이런 거 있잖아요. 정제염 말고 일반 이제 천일염이라든지 이런 이제 자연에서 얻은 천연 소금을 먹으면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그래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짠맛 그 자체가 아니고 음식 전체에 갖고 있는 그 재료들의 풍미를 한층 끌어올려 주거든요. 그러니까 소금은 자연에서 우리에게 준 진짜 선물과 같은 MSG인데 이제 그거를 제대로 못 맞추니까 음식이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도 어딘가 모르게 조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맛이 없지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국수 같은 걸 만들면 그 국수의 국물 같은 경우는 좀 간간해야 되거든요. 왜냐면 국수가 들어가는 순간 전체적인 그 요리, 그 국수라는 요리 자체의 밸런스가 굉장히 싱거워집니다. 맛의 밸런스가. 그러니까 소금을 조금 간감하게 국물에다가 맞춰놔야 이 국수와 함께 어울려서 먹었을 때 간이 맞는 거거든요. 그래서 소금 간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짜게 먹는 거 아니야? 그렇게 짤 수 없어요. 소금 간을 하는 연습. 이 소금에 자꾸만 입맛을 맞춰 가셔야 음식이 맛있어집니다. 그 양념 본연의 재료로 만든 양념을 쓰셔야 돼요. 전통적으로 구현했던 식재료로 만든 그런 양념을 쓰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걸 쓰셔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그냥 이거 맛있대 저거 맛있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맛이 들어간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맛간장 같은 걸 그냥 쓰면 요리를 많이 하고 좀 익숙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의 기본적인 메뉴들은 잘 하시면서 다른 거기에 뭔가 변형된 것들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요리 실력이 부족하고 조금 더 해봐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그것보다도 본연의 어떤 기능에 충실한 맛에 충실한 장을 쓰시는 게 좋죠.
그러니까 된장도 대두로 만들어서, 그렇죠? 국산 대두로 만들어서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된장을 쓰고, 설탕도 마스코바도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유기농 설탕 있잖아요. 그거 쓰시면 됩니다. 흰 설탕은 제가 써보니까 좀 밋밋해요. 그게 좀 밋밋합니다. 그래서 저는 조금 풍미 있는 일반 유기농 설탕을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고, 식초도 사과 식초 뭐 여러 가지 레몬 식초 엄청 많은데 그런 것도 쓸 수도 있지만 캐릭터를 분명하게, 음식의 맛의 캐릭터를 분명히 주려면 식초도 현미 식초, 다른 맛이 가미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써보면서 하나씩 좀 바꿔보는 거죠. 내가 맨날 일반 대두로 만든 된장도 썼는데 보리도 좀 넣어본 된장을 써보니까 이거 좀 다르네. 이렇게 해서 조금 변화를 주고, 그러면서 점점 어떤 그 된장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요리를 하시면 좋죠. 맛이 들어간 어떤 재료를 가지고 레시피대로 해보면 이게 이 맛인가? 되게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모든 요리에는 나름의 맛의 포인트가 있거든요. 그 빠지면 안 되는 재료들 있잖아요. 그게 바로 맛 포인트 때문에 그래요. 저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, 예를 들어 떡국을 생각을 해보시면 후추 향이 있고, 그 다음에 김가루 들어가잖아요. 그리고 파 향, 그 다음에 마늘 향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바로 포인트인데, 이 재료들 다 넣어주면 떡국 같은 느낌이,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떡국의 느낌이 드는 거죠. 그래서 모든 요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맛의 포인트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요리를 하시면 요리가 어떤 분명한 색깔을 갖게 되죠. 그 메뉴 자체에.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요리의 어떤 컨셉과도 같은 건데, 오일 파스타를 할 때 올리브유를 안 쓰면 왠지 이게 오일 파스타가 맞나라는 생각이 분명 드실 것 같거든요.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요리마다의 어떤 중점이 되는 그 요리를 딱 생각나게 하는, 특징 잡을 수 있는 그 맛의 포인트들이 있는데, 그것들을 잘 잡아서 요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훨씬 내가 하는 요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또 그 맛을 잘 표현해낼 수가 있죠. 그냥 무작정 그냥 막 레시피대로만 하시면 이게 뭐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요리를 모르잖아요.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게,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본 사람이 조금 요리하기가 유리합니다. 왜냐하면 그 요리만의 특징적인 것을 잘 맛을 보아왔기 때문에 익숙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찾아간다라는 거죠. 그런 식재료들도 찾아가고,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맛을 잘 낼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내 요리가 맛이 없는 이유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,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거든요. 외식보다는 주로 집에서 만드는 걸 추천하고, 웬만하면 MSG를 빼고, 화학조미료 같은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빼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식재료로만 맛을 낼 수 있도록 하시고, 소금 간, 자기 입맛에 맞을 정도로 간간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. 네. 뭐 좀 짜면 물을 더 마시게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맞춰져요. 하시다 보면 요 정도면 충분하겠다, 요 정도의 간이면 내 입맛에도 맞고 음식의 풍미도 잘 살릴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포인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음식마다의 맛 포인트를 잘 잡는 거, 그리고 마지막 맛이 들어간 양념보다는 그냥 양념 그 자체의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양념을 쓸 것. 이렇게 하시면 맛없는 요리 하기가 쉽지 않을걸요.